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방송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범근 씨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일가의 용서를 바라는 이 탄원서 기사를 접한 후부터 차범근 일가의 만행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요. 차범근 일가의 패악은 그것대로 비판을 하시되 그와 별개인 축구 국가대표팀까지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차범근 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범죄로 인한 재산 축적이 아닌 이상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범근 씨의 탄원서 논란을 다루면서요. 이 정도까지 차범근 일가의 만행이 있었는지 자 상상조차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차범근 오은미 부부가 좌익을 넘어서 종북 좌파를 넘어서 이제는 간첩 의혹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게 정황만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차범근 오은미 부부가 간첩 활동을 해온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방송 시청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이 정도면요. 야, 조금만 더 파헤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차범근 씨와 부인 오은미 씨의 고향이 전라도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은미 씨가 허정무 전 감독에게 삼류 선수라고 하면서 개무시했던 당시 상황, 방송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펑크냈던 그 상황, 그리고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각종 의혹, 그 중에서도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근무했던 이 노 수석 코치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되려 명예훼손과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던 상황.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소송에서 원고인 차범근 씨가 패소를 하긴 했지만요. 당시 차범근 축구 교실에 무슨 놈의 그렇게 많은 비밀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노예 계약 수준 아닙니까? 무슨 비밀 누설 금지 그리고 비방 금지 조항. 당시 수석 코치가 폭로했던 내용 중에 사람이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었길래 축구 코치면 축구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무상으로 후원받은 물품들을 유료로 판매한 사실 등등 이놈의 건 양파 껍질을 한꺼풀 딱 벗기면 또 다른 의혹들이 튀어나오고 이 차범근 일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독일 시절 차범근 씨가 북한의 포섭이 돼서인지 아니면 태생부터 종북 좌파의 피를 물려받고 이런 행태를 보여왔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범근 오은미 부부가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정경심을 대놓고 지지하면서 마치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 마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차범근에게 대실망이다. 차범근은 좌파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정사진 같은 이 문재인의 사진을 떡하니 앞에다 두고 주진우, 김어준 등과 좌파 언론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플러스 문재인과 함께 북한으로 기어 넘어가 기념사진까지 찍기도 한 그런 사실들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차범근과 오은미 씨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매우 깊숙하게 종북 좌파 정치인들과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니까 또 유명하니까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난 정치인이다 이러고 태어납니까? 교육계 인물을 비롯해서 기자, 방송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법조인, 의사 등등등 차범근 씨처럼 이런 식으로 연이 돼서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차범근 씨를 그냥 좌파로 생각하기보다는 종북 좌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의심에 대한 매우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범근은 2019년 5월 18일 5.18 이거 뭐 참 우연입니까? 일본 가나가와 조선 중급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 학교라 함은 조총련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제1본 조선인 연합회, 즉 조총련 계열의 민족 학교라는 거고요. 차범근은 이런 조총련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죠. 이국에서 이렇게 민족 교육을 지켜온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다. 자, 여기서 차범근 씨가 말했던 이국이라 함은 남의 나라를 뜻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지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년간 독일에 거주했던 당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와 똑같은 시점에 독일에 거주하면서 평양을 수시로 들락거렸던 그 유명한 작곡가 윤희상과의 친분 관계가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 국내 상황을 보시면 학생들의 주사파 활동이 절정에 이르던 때라는 거죠.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윤희상을 비롯한 반국가 인사들의 이적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라는 겁니다. 다 떠나서 윤희상이 어떤 인간입니까? 좌파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면서 간첩 윤희상을 영웅으로 띄우고 있지만요. 윤희상은 오길남 가족을 납북시킨 간첩 용의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2017년 독일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당시 김정숙이 독일에 있던 윤희상의 무덤에 참배하면서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그놈의 민주화는 이 민주화 파리드. 아무튼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님을 위해 고향에서 동백나무를 가지고 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통영에서 공수해온 동백나무를 간첩 윤희상의 무덤 옆에 대놓고 심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김정숙의 간첩사랑은 결국 2018년 윤희상의 유해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봉환, 통영에 안장을 시켰고요. 그렇다면 문재인과 김정숙이 이렇게까지 챙긴 윤희상은 어떤 종자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간첩입니다. 동백님 사건으로 불리우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간, 즉 간첩이라는 거죠.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윤희상은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도 윤희상이 간첩이 아니다? 그럼 어떤 새끼들이 간첩이냐? 윤희상은요, 이후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지만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북한을 오가면서 김일성을 만나고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간첩 활동에 필요한 공작금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김일성은 윤희상을 민족의 재간동이라고까지 부르면서 매우 아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간첩을 문재인과 김정숙이 사후에도 죽은 이후에도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던 거고요.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 차범근 씨는 이런 간첩과도 독일에 거주하면서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점, 그 시기를 보시더라도 당시 독일에서는 간첩 윤희상을 비롯해 반국가 인사들이 이적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기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첩이 저 간첩의 매다 이렇게 맞박에 써놓고 간첩 활동합니까? 물론 차범근 씨가 간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차범근 씨와 친분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해보면 하나같이 이런 자들, 그리고 조총련은 뭐 하려고 갑니까? 저 좀 의심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축구선수가 이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을 남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좌익 중에 좌익 배우 권혜요 이 인간 아시죠? 이 인간도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인 조총련과 무단으로 접촉을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하고 정상적인 인간을 왜 조사합니까? 권혜요 같은 경우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라는 건데요. 정상적이라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에 이 대북 접촉 계획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예상치 못하게 접촉할 시에는 사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고도 없이 조총련 인사들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권해요. 그리고 아무튼 이 빨갱이 새끼는요, 법도 없고 그냥 지들 스툴리는 대로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 이렇듯 자유 대한민국은 지켜야 할 법들이 있고요. 민족의 특성상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의심을 받을 만한 짓거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차범근 씨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가서 왜 눈물을 흘리셨죠? 북한을 동경하는 이 빨갱이 새끼 같은 심령입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무상으로 후원받은 걸 돈 받고 판매하는 나쁜 버릇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있을 만큼 있으신 분이 재산 거의 뭐 재벌 정도 아닙니까? 아무튼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니까요. 차범근 씨는 거의 뭐 재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후원을 하지 않는 스포츠계 인사로 널리 알려진 듯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국내에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조청년 계열 학교에 지원했다라는 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차범근 씨의 이런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자,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범근 역시 전라도 출신이고 부인인 오은미 씨도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고향을 가지고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무상으로 후원을 받은 물품들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문재인 지지자의 조청년 계열 학교 유소년 축구팀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또한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던 좌파임도 분명해요. 또 차범근 씨 아내인 오은미 씨 역시 조국 마누라, 정경심이나 윤미향 같은 좌파 또는 빨갱이들을 찬양했던 인간이라는 거. 물론 축구 선수로만 봤을 때 차범근은 축구계에서 정말 올타임 레전드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차범근, 오은미 부부 그리고 아들인 차두리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든지 말든지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범근이 왜 굳이 이런 좌경적 행보를 말년에 자신의 명성을 본인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밝히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